8천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6개월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겪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은 노후의 건강과 여행까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당시 저는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난 버킷리스트 여행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쓰러졌고, 여행 보험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의료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 교훈을 오늘 공유하려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여행에 대한 꿈과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죠. 오히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시간적 여유가 생겨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었던 나는 여행은 30대, 40대 때와는 분명히 다른 준비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여행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실수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행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제 경험처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은퇴 후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직접 겪고 주변에서 목격한 시니어 여행객들의 대표적인 실수 5가지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노후 철학에서는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함정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김영호입니다. 올해로 65,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은퇴한 평범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고혈압과 경미한 심장 질환이 발견되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를 하며 관리해왔고, 약만 잘 먹으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난 버킷리스트 여행에서 겪은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젊었을 때처럼 무모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금발의 미국인 의사가 영어로 질문했고 옆에 한국계 미국인 간호사가 통역해 주었죠. 심장병 병력이 있으신데 왜 이런 더위에 하루에 15km를 걸으셨나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서 땀이 비처럼 쏟아졌을 때도 저는 조금만 더라며 무리했습니다. 결국 그랜드 캐니언 전망대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다음 순간 헬기 안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각한 탈수 상태와 일시적 심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헬기 후송이 30분만 늦었어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65세 관광객이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족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하는 것도 못 볼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주들 운동회, 졸업식 가는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외국에서 시체가 되어
돌아갈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니어 여행자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더 이상 20대, 30대 때의 몸이 아닙니다. 하루에 방문할 곳은 최대 한두 곳으로 제한하고 이동 거리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낮의 활동은 피하고 2시간마다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세요. 여행은 마라톤이 아닌 산책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려는 욕심이 당신의 마지막 여행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여행보험 없이 떠나는 치명적 도박입니다. 8천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 번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행할 때마다 여행보험을 돈 낭비라고 생각하며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이 제 노후 자금 1억 원을 단 일주일 만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손주들 미래 교육비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라스베가스 병원에서 3일 입원하면서 의료비로만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헬기 응급 후송 비용만 3천만 원이었고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무려 1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권한 안정을 위해 예정에 없던 특급 호텔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기에 취소된 항공권과 새로 구매한 비즈니스석 항공권까지 여행보험 한 번 들지 않은 대가로 30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의 3분의 1을 날려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만약 제가 수술이 필요했다면 그 비용만 1억 원이 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백발의 미국인 의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었네요. 그랬다면 당신 아파트 한 채 값을 내야 했을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라면 여행보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우리 몸은 언제든 예고 없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행보험이 없다면 당신의 전 재산이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미국 뉴욕 여행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여행보험이 없어서 가족들이 2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긁어 모아야 했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죠. 이것이 바로 여행보험 없이 미국에 떠나는 여행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생명줄과도 같은 약물 관리 소홀입니다. 미국인 의사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이틀이나 안 드셨다고요? 지금 혈압이 220이 넘습니다. 뇌출혈 직전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과 심장약을 복용하던 저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약간 여유 있게 약을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입원으로 일정이 연장되면서 약이 떨어졌고 이틀 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고 의사는 응급 처치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분만 더 방치했다면 뇌출혈로 사망했을 확률이 90%입니다. 이 냉정한 진단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똑같은 약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한국 약과 똑같은 성분을 찾을 수 없었으며 처방전 없이는 구매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방을 받으려면 미국 의사 진료를 받아야 했는데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에게 진료비만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지 의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통역 문제로 제 병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오진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같은 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 노인 관광객이 약물 부족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미국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족들이 시신 운반 비용만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행자라면 반드시 계획된 여행 기간의 2배 분량의 약을 준비하세요. 또한 약의 성분명, 용량, 복용법을 영어로 적은 메모를 지갑에 항상 갖고 다니고 가능하다면 의사의 처방 전 사본도 함께 가져가세요. 더 중요한 것은 2개의 별도 가방에 약을 나눠 담는 것입니다. 한 가방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해도 다른 가방의 약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숙소 선택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3층과 4층 사이 계단 중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28kg짜리 캐리어는 손에서 미끄러져 계단을 굴러 내려갔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 벽에 기댄 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약한 저희 숙소는 100년 된 빅토리안 스타일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은 정말 근사했어요.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 앤티크 가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내까지 도보 10분이라는 설명에 홀려서 즉시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00년 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죠. 더 끔찍했던 것은 제 방이 4층, 그것도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맨 꼭대기 층이었다는 점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열쇠를 받았을 때 직원은 가볍게 말했습니다. 4층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예약금을 지불한 상태였고 다른 호텔을 찾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천천히만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미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3층에 도달했을 때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3층과 4층 사이에서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10분 정도 벽에 기대어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상태가 조금 나아졌고 천천히 방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 통증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바로 다른 호텔로 옮겨야 했습니다. 또 다른 끔찍한 경험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5분이라고 광고된 호텔이었는데 실제로는 맨해튼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구글맵에서 본 평면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 경사도는 30도가 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저는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엉덩이 부근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 때문에 나머지 여행 일정의 절반을 호텔에서 쉬어야 했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시니어 여행자에게 숙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사진과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엘리베이터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적 도심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측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면 저층 객실을 요청하세요. 둘째, 숙소 주변의 실제 지형을 확인하세요.
구글 스트리트 뷰나 여행 포럼 리뷰를 통해 언덕, 계단, 도로 상태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보 10분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가파른 언덕길 10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숙소 내부 구조도 중요합니다. 방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 복도의 길이, 비상구까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세요. 화장실이 공용이고 복도 끝에 있다면 밤중에 여러 번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호텔의 의료 지원 능력을 확인하세요. 대형 호텔일수록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24시간 데스크 서비스가 있는지, 근처에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제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이런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베이터, 유무, 객실 층수, 주변 지형 등을 물어보고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또한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제 건강 상태를 알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비상 연락처도 남겨둡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동행자 없이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911에 신고 전화를 건 순간 영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입에서는 한국어만 나왔죠. 도와주세요. 심장이 아파요. 그때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드넓은 사우스림 트레일을 따라 혼자 걷던 날,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저 굽이 돌아가면 더 멋진 전망이 있을 거야. 그렇게 계획했던 거리에 2배 이상을 걸었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 심장약은 호텔 방에 두고 왔었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폰의 긴급 전화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공포와 고통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정확한 위치도 설명하지 못했고 제 증상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유창한 영어로 응급 상황을 설명했고 아내는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계속 말을 걸어 제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건네준 물 한 모금과 손에 쥐어준 작은 니트로글리세린 정제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부 중 남편이 의사였던 것입니다. 헬기가 도착하기까지 30분 동안 그 부부는 제게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시켰고 제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헬기에 실려 가기 전 남편은 제 여권과 신용카드, 호텔 정보가 담긴 지갑을 챙겨 함께 태워주었습니다. 만약 그 지갑이 없었다면 미국 병원에서 누구에게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매년 250여 건의 구조 요청이 있고 그중 25%는 심각한 의료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혼자 여행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동행자가 없기에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는 제 지인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 당뇨가 있었지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탈리아 로마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왔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간신히
호텔 리셉션에 전화를 걸었지만 영어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고 다행히 호텔 청소 직원이 발견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시니어 해외여행에서 동행자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위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면 생기는 구체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사소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평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둘째, 자신의 컨디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흥분된 상태나 여행의 즐거움에 취해 자신의 신체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동행자가 있다면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또는 숨소리가 이상하다는 등의 관찰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복용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행 중 시차 적응이나 일정에 쫓기다 보면 복용 시간을 잊기 쉬운데 동행자가 있다면 서로 챙겨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짐 관리나 이동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혼자서 무리하게 되고 이는 심장이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자라면 가능한 한 혼자 여행하는 것을 피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세요. 첫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자녀나 젊은 친구가 동행한다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행 동호회나 시니어 맞춤형 단체, 여행 상품을 활용하세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의 페이스를 맞추기 쉽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불가피하게 혼자 여행해야 한다면 현지 가이드가 포함된 패키지 투어를 선택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여행 전에 반드시 비상 연락처, 의료 정보, 보험 정보 등을 담은 카드를 영어로 작성해 항상 지갑에 넣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도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락이 끊기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마트폰에 응급 의료 정보 앱을 설치하고 GPS, 위치, 공유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당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행자들이 자주 겪는 실수 5가지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되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일하며 보낸 시니어들에게 은퇴 후의 여행은 그저 관광이 아닌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입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노후 철학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댓글란에 여러분이 여행 중 겪었던 위험했던 상황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행 중 겪은 가장 위험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든 댓글을 읽고 직접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지인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은 준비가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행은 즐거움만큼이나 안전이 중요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욕심내지 않는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김영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후와 안전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